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문제가 너무 적고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아서 클리닉에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전교육과정 어려운 문제니까 좀 많이 어렵긴 할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어려운 문제 풀어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학원에 물어보고 시간 정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리는 유튜브는 뭐 두 분은 아실 거고 계속 거기다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39번이랑 43번 푼다고 했었죠? 자, 39번 문제. 자, 39번 문제 보시면은 세 물체가 도로에 매달려서 움직이고 있다가 자, 이 물체들을 이어주고 있었던 줄이 순서대로 끊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에선 Q가 끊어지고 두 번째에선 P가 끊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힌트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줄이 주는 힘이 나와 있는 상태죠. 자, 첫 번째 F라는 힘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세 물체가 도로에서 실들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움직이는 상황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지금 C 쪽을 이렇게 당겨서 지금 고정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가 조금 더 무겁다. 반대쪽인 A가 좀 더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A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물체의 운동 방향, 가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로 두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로 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로 두는 게 식을 쓰기에 조금 더 용이해요. 즉 A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바로 A 방향이 A가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도로에 연결되어 있을 때 B와 C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끌려 올라가겠죠? 그러면 B와 C의 경우에는 어디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위 방향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의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쓰게 되면은 나중에 힘을 정리할 때 하나의 식으로 쉽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좀 애용하는 편이고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체계를 바꾸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그냥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로 둬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가속도의 방향도 항상 고려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식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문제 보시면 A의 질량이 6M이라고 나와 있고 B의 질량이 MB, C가 MC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에 대한 식이 나와 있겠죠? 자, 당연히 첫 번째에서 자, A의 작용량이 한번 구해보게 되면 A의 작용량이 6mg 그 다음에 B와 C에 대해서 이렇게 자, 중력이 있을 것이고요. 자,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력의 존재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A와 B가 같은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실의 이름이 P였으니까 자,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이렇게 TP라고 써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 B와 C를 잇고 있는 실도 있죠? 그렇죠? 여기에 실의 이름이 Q였기 때문에 TQ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문제에서 처음 식을 쓸 때 어떻게 한다고요? A, B, C를 한 덩어리로 보고 문제에 식을 쓴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실들의 힘을 전부 다 무시할 수 있어요. 자, 방향부터 정해주게 되면은 자,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로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6mg가 플러스 TP가 마이너스 여기 있는 TP는 플러스 MBG TQ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이 세 물체가 한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것들을 이어주는 장력들을 전부 다 무시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뭐만 남아요? 중력만 남죠. 자, 6m-mb-mc가 자, 6m, mb, mc, a와 같다. 그렇죠? 이렇게 식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이 식에서. 그렇지? mb, mc 둘 다 모르고 가속도 a도 문제를 보면 안 나와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각각의 물체에 대한 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A에 대한 식 한번 세워볼까요? A에 대한 식 세워보시면 자, A의 작용 힘은 요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6mg-TP는
6MA라는 식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C를 놓았을 때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5분의 24mg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죠? P가 A를 당기는 힘 뭐예요? 바로 요 TP를 말하는 거죠. 문제에서 이 TP를 뭐라고 알려준 것이냐면 5분의 24mg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하게 되면 5분의 30이니까 6mg가 6ma 가속도 a가 5분의 1g가 나오고요.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a에 대한 식을 세웠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식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닥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운동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로 뭐가 끊어졌어요? C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자, C가 끊어진 다음에는 자, 상황이 이제 A와 B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도 바뀌어야 돼요? 장력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TP가 아닌 이제 새로운 TP 프라임이 여기 가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A에게는 여전히 6mg의 중력, 그 다음에 B에는 mbg의 중력이 적용하고 있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역시 또 힌트가 하나 주어져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Q가 끊어졌을 때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3mg다. 우리한테 역시 또 뭐 알려줬어요? 여기는 이 장력의 크기가 3mg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 문제도 그러면 원래는 이 둘을 하나로 보고 문제를 푸는 게 기본이지만 장력의 크기를 알려줬으니까 A에 대한 식을 따로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에 대한 식을 바로 세워볼 거예요. 역시 A 쪽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자, A에 대한 식을 세우게 되면 6mg 마이너스 TP인데 얘가 3mg라고 했고, 자, 요게 6m의 새로운 가속도를 갖게 될 테니 이때의 가속도를 2분의 g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둘이 함께 움직일 때에 대한 식을 세워보게 되면 6mg에서 mbg를 뺀 게 전체 힘인데, 자, 요걸로 누가 6m과 mb가 전체 가속도 2분의 g로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요 식을 정리해 보시면 6m이 3mb가 나오면서 b의 질량이 2m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이제 B의 질량 구했기 때문에 꽤 많은 값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서 C의 질량을 마저 구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식에서 MB가 2M이기 때문에 4M 빼기 MCG가 8M 더하기 MCA인데 이때 A가 5분의 1G였기 때문에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식을 정리해 보시면 12M이 6MC, MC의 값도 2M이다 라고 구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몰라요. 계산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자, C의 질량 구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들 하나씩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F의 크기. F는 뭐였냐면은 처음에 애들이 움직이기 전에 얘를 붙잡고 있던 힘이었어요. 자, A의 힘이 6mg였고, 자, 여기 있는 B의 힘이 2mg, C의 2mg였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가해주기 위해서는 자, 여기를 6mg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때문에 F의 크기는 2mg가 맞죠. 니에는 자, MB와 MC는 우리가 방금 2m으로 같다는 걸 구해놨죠? 때문에 니에는 무조건 맞다고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에 C를 놓은 순간부터 B가 정지할 때까지, 자, C를 놓았을 때부터 B가 정지할 때까지래요. 그죠? B는 언제 정지할까요? B는 자, 이렇게 A랑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위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죠? 언제 정지하게 되겠어요? 여기는 나중에 실P가 끊어지죠? 자, 실P가 끊어지면서 얘가 받는 가속도가 G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속도가 이제 느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정지하게 되겠죠. 자, B에 대한 운동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B는 처음에 정지 상태로 출발했어요. 자, 처음에 몇의 가속도로 움직였죠? 5분의 1 g의 가속도로 움직였어요. 그죠? 자, 실Q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 몇으로 변했죠? 2분의 g로 바뀌었죠? 자, 다시 P가 끊어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실의 힘이 없죠? 가속도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g가 아니죠? 마이너스 g가 돼야 되죠. 힘이 0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문제에서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다시 x축으로 돌아올 때까지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이 운동에 대한 힌트를 한 가지 더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실이 끊어지는 순간 P가 끊어지는 순간, Q가 끊어지는 순간이 T0, 그 다음에 Q가 끊어지는 순간이 2T0라고 알려줬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요 속도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쵸? 바로 V는 V0 더하기 AT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공항에서는 처음 속도가 0, 가속도가 5분의 1g, 시간이 T0니까 0 더하기 5분의 1 GT0로 해서 5분의 1 GT0라고 하는 속도가 나오죠. 그 다음은 또 다른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역시 똑같은 식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처음 속도가 5분의 1 GT0가 되고 가속도가 2분의 1 G, 시간이 똑같이 T0. 여기 사이가 T0니까 T0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가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GT0. 자, 5분의 3 GT0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가속도가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G가 됐죠? 우리 이번엔 뭘 구해야 돼요? 시간을 구해야 돼요. 그죠? 시간. 여기 5분의 3 GT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당연히 시간이 얼마만큼? 5분의 3 T0만큼 걸리겠죠? 그쵸? 그래서 요 사이 시간이 5분의 3T0가 돼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죠? 움직인 거리였죠? 움직인 거리는 뭘 얘기하죠? 이 그래프의 면적이죠. 즉 삼각형 사다리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너무너무 귀찮아 보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답은 내보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정도가 이제 한 중난이도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긴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뭔가 크게 변하진 않죠. 다만 운동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서 일어나게 되면서 각 단계에 대한 식들을 따로따로 세워줘야 되고 그 각각의 과정들 사이에서 같은 문자들을 가지고 이 방정식을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처음 식을 좀 세울 수 있는 요령들을 좀 아시게 되면은 식을 세우는 것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다만 꽤나 많은 학생들이 거기까지 못 가요. 거기까지 못 갑니다. 물포자들은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물포예요. 연립방정식이 어려워서 물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연립방정식을 쓰는 단계까지 못 가니까 물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물포까지는 가지 않도록 요 식을 세우는 과정들은 한번 좀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꽤 많은 학생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그동안 물포자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제 눈앞에서 물포를 선언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그런 경우도 꽤나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으면 식을 세우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물어보세요. 내가 귀찮다 제발 그만해라 라는 말이 나올 때가 되면 물어보세요. 최근 10년 동안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저를 그렇게까지 귀찮게 한 친구는 본 적이 없는데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통합과학 수업이었는데 뭐 설명할 때였더라? 쿼크 수업할 때였나? 첫 부분? 쿼크는 왜 쿼크예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가 있긴 있었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검색해보면 쿼크의 뜻은 왜 쿼크라고 불렀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스타트랙에 나오는 주인공 선장 이름을 땄다. 왜냐면 과학자들 중에 너드가 많아서 영화에서 저 사람 멋있는데 이걸로 정해야 되겠다.
이딴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딴 질문하는 건 제가 당연히 포기하겠죠. 이런 거 아니라 정당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테니까. 자, 43번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이거 지워도 괜찮죠? 43번은 왜 제가 풀겠다고 했냐면 바로 이 빗면 관련 내용 때문에 그래요. 자,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 빗면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나 많이 등장했었어요. 여러분 다들 알고 있다시피 빗면 위에선 당연히 물체가 아래로 미끄러지는 힘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 힘에 대한 얘기예요. 자, 빗면에서 아래로 미끄러지는 힘. 자, 이 힘은 왜 존재할까요? 이 힘은 왜 작용하게 될까요? 무슨 힘 때문에? 이 힘은 당연히 중력 때문에 존재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이 힘은 중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리학 2,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심화 역학이 될 텐데 역학의 심화에서 얘를 구하는 식을 배워요. 이 식을 mg sin 세타라고 정의를 하죠. 아마 물리학을 한번 보신 분들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물리학 1에서 이거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냐면 그냥 F 이렇게 그냥 미지수로 표현을 많이 해요. 다만 이 힘의 성질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힘의 성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끄러지는 힘은 중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력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중력의 성질 바로 무엇이죠? 힘의 크기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같은 빗면에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한 물체의 질량이 m, 다른 물체의 질량이 3m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받는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mg sin 세타 이런 복잡한 형태의 연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지수 하나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얘들의 질량의 비가 1대3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위쪽에 있는 힘을 F라고 썼다면 아래쪽에 있는 물체를 뭐라고 쓰면 된다? 그렇죠. 3F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규칙 하나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빗면 위에서 물체가 받는 힘을 미지수로 쓰되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있을 때는 질량 비를 이용해서 쓰자. 알겠죠? 괜찮아요? 표정이 굉장히 막 스펙터클하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괜찮죠? 자, 그래서 요 문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자, 두 물체 다 1kg인데 B 물체는 빗면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당연히 매달려 있는 A라고 하는 물체는 아래쪽으로 10N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미끄러지는 힘을 받을 텐데 이 힘의 크기는 우리가 모르죠? 때문에 얘를 뭐로 둬야 돼요? 미지수 F로 둬야 되는 거예요. 중력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얘는 중력보다 작겠죠? 자, 둘의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 F는 10보다 작을 거예요. 어디로 끌려가겠어요? 당연히 A쪽으로 끌려가겠죠? 이게 왜 중요해요? 저는 끌려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보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얘를 플러스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위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B가 받는 F라는 힘의 방향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 A와 B에 대한 이제 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물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둘을 한 물체로 볼 수 있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실의 힘은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두 물체에 대한 식을 완성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문제는 여기서도 역시 모르는 게 좀 있죠. F도 모르고 A도 모르니까 이 식을 풀 수 없죠. 그죠? 이제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P에서 Q까지 6m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였다? 2초 동안 움직였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팀 10 일정하고 F 일정하니까 여기는 가속도 어때요? 일정하죠? 이 물체 6m 움직인다면 무슨 운동한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알고 있는 거죠? 변이 S가 6이고 처음 속도가 0이며 가속도가 A인데 시간이 몇 초 걸렸다? 2초 걸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뭐 하면 된다?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공식에다가 위에 있는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6은 0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a 시간 2의 제곱 가속도의 값이 3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구한 3을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 주시면 f의 t가 7이 나와요. 아, 미안해요. 3이면 몇이죠? 6이니까 4죠. 4가 나와요. 자, 문제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이 끊어졌대요. 자,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B는 이렇게 F만 받고 있는 상황이 돼요. 자, 요 F의 크기가 몇이었냐면 4였습니다. 그렇죠? 자, 원래 B는 그 앞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위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위쪽 방향의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위쪽 방향의 처음 속도가 있었고 반대 방향의 가속도를 받으면서 점점점 느려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공식을 써줘도 괜찮고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아요. 그죠? 저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위에 있는 가속도 A가 몇이 나오게 되냐면 3이 나왔었죠? 처음에 A와 B는 자, 이렇게 가속도 3으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고 시간 몇 초까지? 2초까지 움직였어요. 그죠? 가속도 3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속도 자, 가속도 3이니까 속도가 몇이었겠죠? 6이었겠죠? 자, 실이 끊어졌어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A와 B가 함께 움직였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죠? B 혼자 움직이게 됐어요. 힘은 몇이었어요? 4. 좀 더 정확하게는 제가 여기를 플러스로 보겠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질량이 몇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몇?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4의 가속도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가 자, 여기 값이 6이었다면 요 사이 시간 몇 초가 걸려야 돼요? 1.5가 나와야 되겠죠? 네, 요 사이 간격 1.5. 우리가 구하고 싶은 B가 뭐한 것? 운동한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죠? 어디에서? Q를 통과한 순간부터. 즉 전체 넓이가 아니라 뭘 구하고 싶어요?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죠? 밑변의 길이 알았고 높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넓이 구해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공식을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실이 끊어지는 순간의 속도가 처음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속도는 위에 있는 가속도 3으로 2초 동안 움직인 속도예요. V는 V0 더하기 AT에다가 처음 속도 0, 가속도 3, 시간 2를 넣어서 나중 속도 구해볼 수 있겠죠? 이 나중 속도가 두 번째 운동에서는 처음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가속도는 마이너스 4라고 우리가 방금 구했고 시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뭐 알고 있어요? 정지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나중 속도가 0인 걸 구할 수 있죠. 네 번째 공식 EAS는 V제곱 빼기 V0를 써서 AS, V, V0 대입해주게 되면 이거는 S가 나와요. 공식을 써서 푸는 방법이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쵸? 자, 둘 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저분은 죄송해요. 링크를 잘못 알려서 앞에 걸 못 들어가지고 저 인간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앞에 걸 들어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제발 혼자 고민하다가 난 물리를 놔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 좀 하세요. 제발 좀. 여학생들 정말 질문도 잘 안 하는 편인데 모르겠으면 제발 질문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뭐 물리를 포기하고 다른 걸 더 높인다고 하면 괜찮은데 대개는 물리를 포기해서 다른 거 잘 못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붙잡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보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놔야지. 아직 시험 때까지 벌써 아직 몇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놓는 건 좀 이런 감이 있으니까 좀 빨리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지금 한 내용들 중에서 세 번째 단원의 프린트를 드릴게요. 아마 오늘 요 끝까지 못할 테니까 중간까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단원은 운동량, 충격량 단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 앞부분의 내용은 통합과학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거예요. 물론 통합과학 1에서 배웠으니까 벌써 한 반년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이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들으시면 금방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내용부터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보죠.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었던 운동량의 정의부터 얘기해 볼까요? 운동량의 정의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의는 뭘로 기억해야 되죠? 식으로 기억하자. 운동량, 운동의 크기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그렇죠. 질량, 속도죠. 그렇죠.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썼을 때 운동량을 P로 주로 쓰는 편이고요. MV라는 형태의 식을 많이 썼다. 이렇게 썼어요. 자, 운동량과 더불어서 같이 뭘 배웠었죠? 그렇죠. 충격량을 배웠었죠. 자, 충격량의 뜻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충격량 계산할 수 있는 공식. 힘 곱하기 시간. 그렇죠. 자, 물체에 가해지는 힘과 자,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또 운동량을.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 변화량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 그렇죠. 나중 값에서 처음 것을 빼기로 했기 때문에 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자, 이 두 가지가 모두 충격량의 뜻이에요. 자, 충격량을 기호로 쓸 땐 I라고 많이 쓰는 편이고, 자, FT로 쓰거나 P 빼기 P 제로라고 쓸 수 있겠죠. 자, 특히 이 운동량의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자, 이 관계식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 이 충격량에 대해서 배울 때 항상 같이 배웠었던 게 있었죠. 바로 그래프를 여러분들 항상 같이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미 여러분들은 적분의 개념을 배우셨던 건데 그때 나왔었던 그래프가 뭐였죠? 그렇죠. 시간과 힘에 대한 그래프였어요. 그때는 항상 그래프의 모양을 직선으로 안 그려주고 항상 이렇게 그려줬었죠? 이때 우리 이 그래프에서 뭘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뭐가? 그래프가 차지하는 넓이를 충격량으로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번 단에서 그래프 한 개 더 나와요. 뭐 꼭 기억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그래프는 아니긴 한데, 자, 오늘 그래프 하나 더 나오죠. 바로 뭐냐면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예요. 자,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 제가 여러분들 구하기 편하게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시간이 3초, 여기까지 운동량이 6kg/s. 자, 여기가 5초라고 할까요? 5초라고 합시다. 여기가 4kg/s. 자, 일단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물어봤다면 둘 중에 생각해 줘야 되죠. 뭐랑 뭐? 기울기와 넓이. 그렇죠? 이 그래프에서 뭘 이용해 줘야 될까요? 기울기를 사용해 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의 기울기의 뜻 X축 시간번에 Y축 운동량 변화예요. 방금 제가 운동량 변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충격량. 충격량의 또 다른 뜻은 뭐였기 때문에 힘 곱하기 시간이었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시간 지워지겠죠? 뭐만 남아요? 그렇죠. 다만 이게 무슨 힘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힘이죠? 그냥 힘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물체를 움직이는 힘이니까 그렇죠. 알짱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론 문제에서 다음은 어떤 힘에 의한 운동이라고 말했을 때는 알짜임이 아니겠지만 아무런 말 없이 이런 그래프만 줬을 경우에는 그래프의 기울기, 이 시간 운동량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 알짜임을 의미해야 돼요.
자,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만약 문제에서 물체의 질량이 나와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자, 운동량의 뜻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속도였기 때문에 얘를 뭐 할 수 있다?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바꿔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뭐만 바뀌어요? y축 값만 바뀌는 겁니다. y축에 있는 값을 뭐로 나눠주면?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그래프의 형태는 그대로 3초와 5초까지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있는 속도가 3과 2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간 속도 그래프 나왔으니까 또 뭐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속도도 구할 수 있고 변이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한테 준 다음에 줄 수 있는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0에서 5초 사이에 자, 충격량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요. 2초일 때의 알짜 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0에서 5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어볼 수 있는 대표 질문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죠. 충격량. 자, 충격량의 뜻은 무엇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니까 여기 있는 y축 값만으로 그냥 변화량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0에서 5초 사이기 때문에 0과 5초일 때 요 사이 값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의 값은 4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요. 알짜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2초일 때의 기울기니까 요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값은 2 구해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 이동거리는 그래프를 뭐로 바꿔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서 이 그래프의 면적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넓이가 4.5 여기 넓이가 5니까 전체 이동거리 5.5m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런 식의 풀이 과정을 쓸 수 있다. 정리되시죠? 자, 뒤에 있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7쪽에 4번 문제 9쪽에 8번 문제 두 개만 풀겠습니다. 7쪽에 4번, 9쪽에 8번. 다음 시간에 이어질 내용에서 여기 있는 충격량과 운동량의 뜻이 중요하게 사용이 되니까 이번 주에 공부하시면서 꼭 암기들 해주세요. 뒤쪽에 있는 8번 문제 푸실 때는 여러분들 꼭 방향 고려 잘 해주세요.
제가 옆에서 푸는 거 보면은 다들 너무 싫어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옆에서 푸는 거 보고 있어. 왜 그러세요? 옆에만 가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개념 공부하실 때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말하는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건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식을, 뜻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꼭 공식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 연결되는 개념들을 꼭 뜻까지 자세하게 기억하는 방법으로 공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쉬운 문제였죠? 자, 기억해 보시면 ETA의 물체의 속력, 여기서 말하는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자, 속도를 질량분의 운동량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m분의 P0 4t일 때 가속도는 여기 있는 그래프를 속도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 힘을 구한다면 그걸 질량으로 나눠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4t일 때 기울기 구해보시면 이 기울기가 2t분의 P0가 나오는데 자, 이게 R자임 F죠. 자, 이 R자임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쓸 수 있으니까 자, 가속도 A를 자, 2mt분의 P0라고 쓰실 수 있겠죠? 자, 충격량의 크기는 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고 0에서 5t까지 해서 나중 운동량은 0, 처음 운동량이 P0죠. 마이너스 P0. 문제에서는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거를 뺀 값만 얘기해 주는 거니까 P0가 답이 되겠죠. 자, 8번 문제에 나와 있는 힘의 이 그래프가 시간과 힘에 대한 그래프예요. 근데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힘의 크기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줘야 돼요? 방향을 고려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구한 충격량의 크기에 방향을 붙여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옆에 있는 그림에서 힘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문제에서 분명히 속도가 오른쪽인데 실이 왼쪽에 매달려 있거든요. 자, 내가 주고 있는 힘이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충격량에다 뭘 붙여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미리 넓이를 구해놓고 시작해보면은 여기 넓이가 ft0, 여기 넓이가 2분의 3 t0가 ft0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 충격량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는 방법으로 운동량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자주 사용하게 될 식인데 충격량이 운동량이 변화량 2니까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 한번 식을 써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말하는 T0까지의 운동에서는 나중 운동량 P가 처음 운동량 MV에다가 충격량을 더한 결과인데 충격의 보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FT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T0까지의 전체 운동을 보시게 되면 이때의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이 MV인데 그동안에 변한 충격량이 2분의 5 FT0죠? 자, 이렇게 운동량을 써줄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이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죠? 이에 대한 힌트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때의 운동량과 이때의 운동량이 몇 배다? 4배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방향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방향을 확인하라고 문제에서 이 첫 번째 조건을 준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일 때 운동량과 t0일 때 운동량이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죠. 0일 때, 시간이 0일 때는 운동량이 뭐냐면 mv예요. 플러스죠. 자, 얘가 뭐라는 거예요,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얘는 더 많이 뺐어요. 여전히 부호가 뭘까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내배해주면 돼요. 만약 얘가 플러스였다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계산해 줘서 됐겠죠? 둘이 방향이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을 준 거예요. 정리가 되셔요? 자, 그러면 mv 빼기 ft0에다가 4배 1개 mv 빼기 2분의 5 ft0다 라는 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식을 정리해 보시면 3mv가 2분의 3ft0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f니까 f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t0분의 2mv 자,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은 바로 자, 충격량을 이렇게 사용해서 자, 나주 운동량을 구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단어 문제 중 다음 내용 중에 자, 요 식을 이용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요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과제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운동 파트 나머지 문제와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중에서 8번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우리가 웬만하면 강의실이 확보가 되면 바로 클리닉을 시작할 거고 이제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를 좀 풀 거기 때문에 부족한 문제는 거기서 보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렇죠. 네? 전화번호 혹시 문자 아, 제가 보낼 거예요. 네, 제가 문자 보낼 거니까 네, 받으시면. 이거 녹화 버전 네? 이거 녹화하신 거 네. 어디서 보시면 아,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보내드릴게요. 저전 영상이 아무것도 안 왔거든요. 전 그래요? 링크가 안 갔어요? 안 가요. 아, 제가 한 번에 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링크가 있어요. 네? 링크가 있어요. 뭐가요? 습관이 있어요. 아니요. 링크. 동영상 그 유튜브 주소. 유튜브에서 보시면 돼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네네네. 유튜브로 보내요. 왜요?